어, 오늘은 제가 그 스무디 식단 보내드렸잖아요. 다 받으셨죠? 스무디 식단에서 질문하신 것들 위주로 빠르게 말씀드리고, 어, 라방을 끄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둘째가 약간 잠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식단 다 받으셨는데, 안녕하세요. 권장 식단이랑 그리고 기본 식단이 있잖아요. 권장 식단은 제가 14일 동안 지킬 식단이에요. 그래서 1일차부터 14일차까지 그 메뉴를 저는 계속 먹을 거고, 그거를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랑 같이 하실 수 있고요. 그 레시피는 이미 제가 블로그랑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것도 있고, 또 안 올라와 있는 거는 제가 이번 주대로 다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레시피를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생소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기는 하는데, 사실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안 해봐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거나 이런 레시피는 없어요. 최대한 따라하기 정말 쉽고 간단한 것들로 권장 식단에다가 해놨고요. 기본 식단은, 저희가 한식으로 먹던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하는 요리들이 좀 재료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기본 식단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 개를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기본 식단으로 하시는데 권장 식단에 있는 레시피를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네. 그리고 1단계 스무디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일에 말씀드렸지만 3일 스무디만 드시는 게 너무 힘드시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가셔서 고형식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고형식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생채소나 아니면 과일이랑 그런 것들로만 이제 6일 동안 드셔야 되니까 약간은 좀 베리에이션이 없어서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예 2단계를 6일 동안 하시고 지나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스무디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냉동 과일 사용해도 되냐고 두 분인가 세 분이 여쭤보셨는데요. 냉동 과일 사용해도 돼요. 물론 생과일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사정이 있으신 분이나 냉동 과일이 보관하기도 편리하고 하니까 냉동 과일, 뭐 냉동 베리라든지 냉동 망고나 저도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철에 사다 놓고 다 얼리거든요. 소분해서. 그래서 냉동 과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스무디 레시피 좀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나나를 따로 써놓고 얼린 바나나를 따로 써놨거든요. 그냥 바나나를 사용할 때랑 얼린 바나나를 사용할 때랑 그 질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스무디 볼 같은 거 만들어 드실 때는 얼린 바나나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걸쭉하고 쪄먹을 수 있는 식감으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린 바나나라고 써놓은 레시피들은 얼린 바나나를 사용을 하셔야 그 원하는 약간 걸쭉한 텍스처를 만드실 수가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꼭 얼린 바나나가 아니어도 얼린 그 냉동 베리라든가 뭐 블루베리나 스트로베리나 이런 거 이용하면 좀 더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렇고요. 근데 실제로 스무디에는 얼린 과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씹어 먹는 거요. 블렌더로 갈자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스무디로 하는 이유가 이 액체식으로 해서 최대한 위에 부담을 좀 덜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다 갈아서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 하시면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단계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다고 한 것처럼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무디 보관하는 거 내가 뭐 직장 다니는데 내일 먹을 스무디를 오늘 미리 갈아놔도 되냐 하셨는데 되도록 12시간 이내의 것을 드시는 게 좋아요. 영양소 측면에도 그렇고
또 그 생채소를 넣다 보니까 케일이나 비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관하면 약간 비린 맛이 나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 드실 때랑 맛이 약간 변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일 도시락으로 싸가고 싶다, 점심이나 하시면, 저는 그 전날 저녁에 스무디 가를 거를 완전히 재료를 딱 준비해서, 뭐 점심 스무디, 뭐 저녁 스무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두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갈아서 가지고 가시는 걸 권해요. 네. 스무디로 드시면 더 배부르셔요? 아니면 스무디가 더 배가 고프세요? 저는 스무디로 먹었을 때 오히려 포만감이 더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무디에 분말 사용하셔도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분말 사용 괜찮아요. 뭐 제가 아사히 파우더 써는 것도 있는데 케일 파우더나 비트 파우더나 네, 그래서 분말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레시피 한 컵은 계량컵으로 저는 계산을 했거든요. 계량컵이 부피가 240ml예요. 그래서 종이컵 한 컵이 아니고 머그컵 한 컵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량컵이 없으시면 그냥 집에 있는 큰 머그컵 한 장 기준으로 레시피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스무디 1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3일 동안 권장 식단을 따라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고요. 2단계부터 스무디 아침마다 스무디 골라 마시는 거는 제가 보내드린 레시피 중에서 자유롭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무디에 있는 과일은 제철이 아니어서 구하기 힘드실 경우에는 대체를 하실 수 있는데 뭐 단맛 나는 과일들 바나나나 복숭아나 파인애플, 망고 이런 애들끼리 대체하시면 조금 비슷한 맛이 나고 또 베리류는 뭐 블루베리나 스트로베리나 블랙베리나 보이즌베리나 포도 이런 것들끼리 대체하시면 또 비슷한 맛이 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과일 있죠? 네. 그리고 사과나 배 같은 것도 네, 대체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스무디 드시는 과일은 좀 융통성 있게 본인이 하실 수 있고요. 네, 스프는 저는 일단 디톡스 중에 제가 제일 자주 마시는 스프는 레시피를 올리려고 하는데 정말 간단하게 스무디 재료 남은 채소들 뭐 케일이나 샐러리 뭐 아니면 뭐 양파, 당근 이런 거 다 넣고 토마토를 넣고 물 넣고 소금, 향신료 조금 넣고 그냥 끓여서 드셔도 생각보다 드실만 해요. 야채 맛이랑 이런 게 다 나와서 토마토랑. 그래서 그 어떤 그린 스프를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호박 스프나 뭐 감자 스프나 이런 것들 다 괜찮아요. 그런 레시피도 제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아마 제 블로그에 호박 스프 레시피는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권장식단에 있는 케일 병아리콩 스프는 레시피를 올려드릴게요. 네, 스프는 전부 다 상관없어요. 야채가 베이스가 됐다면 상관이 없고 조금의 소금 간만으로도 어느 정도 맛을 낼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꿀이요. 네, 그 단맛은 1단계 스무디부터 드셔도 돼요. 스무디 내가 너무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단맛을 추가하셔도 되는데 제가 단맛을 제일 쉽게 추가하는 거는 데이츠를 넣거든요. 아마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하실 거예요. 대추 야자라고 해서 이렇게 대추처럼 생긴 건데 대추랑 맛은 틀리고 훨씬 더 달아요. 그래서 데이츠를 스무디에다 넣으시면 약간 캐러멜 맛 비슷하게 나거든요. 그거 아니면 데이츠 시럽도 저는 많이 사용하고 또 메이플 시럽이나 꿀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좀 단맛 추가하고 싶으시면 그런 그 내추럴 스위트너를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샥슈카 만들 때 저는 되도록이면 소스 넣지 않는 걸 권해요. 이제 저희가 2주 동안 하는 식단이
되도록 패키징된 식품을 최대한 멀리 하자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막 내가 꼭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피하는 걸 저는 좀 권하는데, 시판 토마토 소스 대신에 그냥 토마토를 다져서 넣으시고, 또 향신료를 조금 넣으시면 또 먹을만 해요. 그리고 그런 맛들에 익숙해지시면 점차 약간씩 입맛이 변화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먹을만 해요. 근데 정 안 되시면 시판 소스 넣으세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현미밥이나 퀴노아 밥 대신에 귀리밥 가능하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가능하고요. 뭐 귀리, 메밀 이런 어떤 곡류들 다 괜찮아요. 근데 정 힘드시면 쌀밥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식사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식사 시간을 아침 눈 뜨자마자 이제 공복에 레몬즙이랑 그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먹고, 그리고 마침 뭐 8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정했는데, 이건 제가 먹는 시간이고요.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하루 3번에서 4번 식사를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면 이게 한 끼당 칼로리 자체가 높지 않아서 아마 한 3번만 드시면 너무 중간에 허기지실 수 있으니까 저는 나눠서 먹는 거를 좀 권장하고요. 네, 비슷하게 맞춰 드시면 돼요. 바쁘신 분들은. 그래서 식사 시간은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조금씩 융통성 있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놀라는 언제부터 드셔도 되는지, 시판 그래놀라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시판 그래놀라 아마 한국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마트에서 사는 그래놀라를 사시면 뒤에 성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정제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 그래놀라 자체가 오트나 견과류를 단맛을 가미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설탕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판 그래놀라 사용은 저는 권하지 않고요. 그래놀라 드시고 싶으시면 만들어서 드시는 거를 권하고요. 네, 2단계부터 드셔도 괜찮은데 2단계는 유제품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놀라를 좀 그냥 먹기에는 너무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거트 먹어도 되는 3단계부터 드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아침 스무디 점심하고 바꿔 드셔도 되고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유동성 있게 3개 다 바꿔 드셔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14일 동안 진행하는데 중간에 여행이나 어떤 약속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시간을 빼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중간에 여행이나 약속이 있으셔도 그냥 원래대로 진행을 하고 약간 그냥 그때그때마다 융통성 있게 조금씩 더 드시고, 또 뭐 완전 치팅이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최대한 내가 노력할 수 있을 만큼은 하자 라고 생각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식단을 하실 수 있으면 베스트고요. 한 끼에서 2끼 정도만이라도 노력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채식 위주의 메뉴들은 되게 많잖아요. 샐러드나 스프는 거의 많이 레스토랑들에 있거든요. 그리고 한식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밥이랑 뭐 야채 위주로 드시면 되고, 약간 간을 약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프로틴 시리얼에 설탕이 안 들어가 있고 좀 단맛이 추가되어 있지 않으면 하셔도 돼요. 네, 오트밀은 원래 먹어도 되는 음식이죠. 네, 오트밀은 드셔도 돼요. 그리고 단맛은 말씀드렸고요. 아까 대체 과일도 얘기 드렸죠. 바나나, 망고, 뭐 단맛 나는 것들, 복숭아, 파인애플, 뭐 사과, 배 이런 거 다 대체 가능하시고, 또 베리류는 베리류끼리 가능하시고, 야채 같은 경우에는
케일이 없으시면 시금치나 근대로 넣으셔도 되고요. 정 없으시면 어린잎 채소로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향신료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향신료가 좀 생소하잖아요. 저희가 그냥 향신료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 가끔씩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요리에 향신료를 되게 많이 넣어요. 뭐 스모크드 파프리카나 아니면 커밍가루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넣는데,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시는 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향신료 자체로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간을 약하게 하고 설탕을 넣지 않아도 향신료가 들어가면 굉장히 풍부한 맛을 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그냥 채소랑 닭가슴살이랑 뭐 계란이랑 우리 이렇게 뭐 토마토 막 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잘라서 막 다이어트 식단 하는 것처럼 따로 먹었을 때랑 그리고 그거를 다 때려 넣고 쉑쉑카처럼 향신료 넣고 이렇게 요리처럼 만들어 먹었을 때랑 확실히 저는 포만감도 완전히 다르고 그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서 그걸 요리처럼 해 먹고 나면 먹고 나서 달달한 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후식 같은 게 생각이 안 나고 조금 더 뇌를 속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완전한 음식이다, 완전체다, 다이어트. 아,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다, 이런 거를 주기에 향신료를 첨가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만약에 디톡스 식단 하시는 김에 식재료 쇼핑을 하신다면 저는 그런 스모크 파프리카나 커민 가루 같은 거를 한번 사서 해보시는 거를 권해요. 네. 그리고 캔으로 된 콩 같은 거 사용해도 되냐고 또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캔으로 된 콩은 딱히 권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역시 너무, 내가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신 분들은 최대한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고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캔들이 있을 거예요. 식단이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콩을 병아리 콩 같은 경우는 저는 잔뜩 불려서 잔뜩 삶아가지고 소분해서 다 얼려놓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으실 때 주말에 콩을 하루 전날에 불려가지고 그 다음날 좀 오랫동안 삶으셔야 돼요. 1시간 반 정도? 전 1시간 반 정도 삶는데 병아리 콩은. 그래서 삶아서 물기 다 빼서 이렇게 비닐봉투에 하나씩 다 소분해가지고 얼려놓다가 드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콩은 되도록 캔 사용을 권하지는 않고 잔뜩 삶았다가 소분해 놓는 걸 제일 추천해 드리고요. 정 안 되면 캔을 사시되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무디랑 이번에 식단 하시면서 꼭 쇼핑을 해야 되는 리스트가 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아사히 파우더라든지 제가 써놓은 것 중에 뭐 데이츠 시럽, 코코넛 워터, 아몬드 밀크 이런 것들은 미리 구매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치아씨드를 스무디에 많이 넣어 먹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치아 푸딩도 제가 내일 레시피를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건데 치아 푸딩이 몇 번 검색만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다이어트 중에 정말 포만감이 좋고 그리고 건강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너무 배고플 때 딱 치아 푸딩을 먹으면 전혀 배고픔이 없어져요. 만드는 법은 하루 전날에 그 코코넛 밀크나 아몬드 밀크에다가 치아씨드 한두 스푼 정도 풀어놓고 불려요, 밤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그냥 떠서 드시면 돼요. 뭐 아침이나 점심이나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그래서 그 치아씨드는 구매를 하시는 거를 권하고요. 그리고 견과류도 꼭 다 구매하실 필요는 없이 저는 주로 아몬드나 해바라기씨나 호박씨를 많이 먹는데
뭐 호두나 머카다미아나 좋아하시는 걸로 구매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렌틸콩, 렌틸콩도 너무 좋죠. 네, 렌틸콩, 병아리콩, 콩류는 시간 있으실 때 앞으로 이렇게 계속 드시고 싶으시면 많이 삶아서 냉동해 두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카카오 파우더는 코코아 파우더랑 틀려요. 코코아 파우더는 설탕 들어있는 것도 많고, 생 카카오 파우더는 굉장히 써요. 실제로 카카오를 그냥 분말로 갈아서 만든 거라서, 그래서 꼭 구매하실 때 확인을 하고 사셔야 해요. 그래서 카카오 파우더랑 코코아 파우더랑 다르다는 거를, 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질문이, 제가 식단 보내드릴 때 양을 너무 제한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뭐 요거트 같은 거는 양을 어떻게 먹나요? 하셨는데, 요거트 같은 것도 너무, 저는 양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셨으면 해요. 근데 물론 지금 디톡스 중이니까 내가 배 터지게 먹거나 막 이거는 좀 힘들겠죠. 카카오 닙스 갈아 씌우셔도 괜찮아요. 네. 카카오 파우더 대신에 카카오 닙스 갈아 씌워도 됩니다. 지금 약간 목이 잠겼어요. 밤이 늦어가지고. 오늘 저희 애들 보느라 조금 힘들어서. 어, 스무디를 다 만들었을 때 총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셨는데, 제가 총량을 재본 적은 없지만 대략 50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머그컵 2잔 정도가 한 끼 분량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까 정아 언니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 양을 너무 많다고 해서 한 끼를 줄여버리시면 칼로리 자체가 너무 적어져요, 그날 먹는. 그리고 그거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저혈당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양이 너무 적어지면 식욕 조절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서 금방 포기할 확률도 높으세요. 그래서 저는 배가 부르셔도 조금씩 계속 드셔도 한 끼에 정해진 양을 꼭 드시는 거를 권해요. 네, 스무디 양은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래서 다 드시면 사실 배는 안 고파요. 근데 뭔가 씹고 싶죠. 배는 안 고플 거예요, 아마. 식욕 조절 방법에 대해서 여쭤본 분이 계세요. 일단 디톡스 하는 동안 3, 4일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까지가 정말 힘들고요. 안녕하세요. 다음 디톡스. 다음 디톡스는 제가 또 살찔 때 농담이 저는 한 1년에 4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 있다가 다음 디톡스 할 예정이에요. 근데 최대한 이번 디톡스를 통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식욕 조절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디톡스를 시작하면 2, 3일 차가 제일 힘들고 2, 3일이 딱 지나면 정말 식욕 조절이 쉬워져요, 저는. 근데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죠? 사실 2, 3일 제일 힘든데 제일 힘들 때는 약간 멘탈로 버티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를 살 빼려고 이렇게 음식 먹는 걸 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견디기 정말 힘들어요. 살 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막 안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연말이라서 과식도 했고 하니까 내가 약간 위와 장을 쉬게 휴가를 약간 줘야겠다. 약간 이런 신념을 가지고 버티셔야지 식욕 조절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 배가 고플 때는 허브티를 많이 마셔요. 저는 허브티는 저한테 식욕 조절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디톡스 아닐 때는 약간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나 중국 티들도 굉장히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티를 많이 마시면 식욕 조절 효과가 조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은 제가 권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많이 하시면 식욕 조절이 더 힘들어져요. 그거는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나 이제 뭐 자기 개발서라든지 독서나 좋은 글들을 많이 보시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는. 네. 3일 동안은 보내주신 스무디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드셔도 돼요. 네, 다 골라서 본인 하실 수 있는 재료랑 맞는 것들을 골라서 드시면 가장 좋고요. 저랑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제 플랜대로 하셔도 좋고. 근데 끼니마다 다른 스무디를 드시는 게 아마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똑같이 그린 스무디로 먹을 때는 굉장히 다음 끼니가 기대가 안 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전에 저랑 같이 스무디 챌린지 했던 분들도 말씀해 주시기를 다른 스무디로 먹어야 좀 버틸만 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4시간 공복, 와, 24시간 공복은 저는 꿈도 못 꾸는, 저는 최대 공복이 한 10시간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디톡스에는 같이 제누리님도 같이 함께 해요. 또 애플 사이다 비네거. 네. 제가 아침 식단에 레몬즙이랑 애플 사이다 비네거라고 써놨는데 그거는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되고요. 물 양은 상관없어요. 진짜 물 많이에다가 2스푼 넣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원액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가 더워서 얼음 띄워가지고 물이랑 애플 사이다 비니거 넣어서 먹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탄산음료 마시는 것처럼. 아침에 약간 레몬즙이나 그런 거를 먹으면 이 몸에서 pH 조절을 해서 식욕 조절도 좋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리프레시 되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디톡스 중에 레몬즙이나 이런 거 효과를 봐서 여러분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커피 마시면 안 되는 이유. 일단 카페인 자체가 몸의 독소의 레벨을 더 올리는 역할을 해요. 카페인은 뭐 물론 다이어트에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많긴 하지만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고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어떤 챌린지잖아요. 그래서 또 각성작용을 해서 이제 우리의 몸을 더 긴장 상태로 만들죠. 근데 제가 하는 이 챌린지의 큰 취지는 몸을 약간 릴렉스하게 만드는 그게 제 취지여서 카페인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블로그에 검색해서 디톡스 쳐보세요. 제 블로그에. 그러면 디톡스 중에 먹지 않아야 하는 음식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이나 당연히 뭐 알코올이나 밀가루, 뭐 육류 이런 게 좀 디톡스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들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는 공복에 추천드리는데 위가 너무 안 좋으시고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안 드셔도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위가 너무 안 좋다. 아침에 신 거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 하시면 안 드셔도 되는데 제가 위가 되게 안 좋은데 저는 레몬즙 같은 거는 괜찮더라고요. 아침에 레몬즙 물에다가 타서 좀 대신에 희석을 많이 해서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여기서 여쭤보셔도 돼요. 단백질 보충제는 2주 동안은 저는 추천은 안 드려요. 제 식단을 통해서는. 근데 내가 그거에 어떤 꼭 유지해야 되는 의미가 있다 하면 어쩔 수 없으신 건데 이거는 이제 최대한 화학적인 첨가가 된 음식들을 멀리 하자는 게 첫 번째 취지인데 단백질 보충제는 완전히 합성된 거여서 차라리 그러실 거면은 저는 자연에서 나는 단백질을 조금 더 추천해요. 근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면 내가 그거를 더 보충을 해야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사실 디톡스 식단이 운동을 잔뜩 해가지고 근육을 막 이렇게 빡빡 늘릴 수 있는 그런 식단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되려
근육이 조금 빠지고 체지방도 같이 빠지고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몸을 만들 수 있는 식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함으로 해서 입맛을 조금 더 변형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운동하는 식단, 뭐 내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든 아니면 뭐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하시든 채식 식단을 하시든 뭐든지 다 하기 좀 편안해지는 몸이 되실 거예요. 아, 레몬물이나 사이다 비니가 없으시면 따뜻한 물로 드셔도 돼요. 당연히 돼요. 네. 근데 저는 어, 운동을 저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몸을 느슨하게 해주는 기간이 정신적으로도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운동을 할 때는 에너지 막 힘 막 이렇게 막 나서 또 그것도 생활에 활력이 되고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 에너지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또 긴장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디톡스를 할 때는 운동 대신에 반신욕이나 책 같은 거 많이 읽고 글 같은 거 좀 많이 보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마음이나 몸을 되게 편안하게 그냥 그런 상태로 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몸이 약간 변하면서 운동하기 더 편해지고 더 가벼워지는 몸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제 식단에는 운동을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오늘은 제가 질문 위주로 라방을 해서 앞에 못 보신 분들은 저장해 놓을 테니까 앞부분에 제가 다른 분들 질문 답한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식초도 좋아요. 네. 부종 있을 때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식단은 저염에다가 과일이랑 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부종 하는 동안에는 부종은 진짜 많이 거의 빠지실 거예요. 아마 스무디 챌린지 3일 하실 거면 3일만 하셔도 붓기는 완전히 다 빠지거든요. 그거는 해보신 분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분이에요. 몸의 부종이나 붓기는 일단 채소 많이 드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차 종류는 허브티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어,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같은 거 저는 많이 먹어요. 좀 어, 약간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캐모마일이나 아니면은 원래 뭐 레몬 진저 같은 것도 좋고 라운다님 근데 좀 그런 기간도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또 이제 새해 되면 되게 열심히 막 으쌰으쌰 해서 운동이든 뭐든 하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막 에너지 높은 상태로 계속 가기 힘들어요, 사람이. 느슨할 수도 있죠. 저 지금 엄청 느슨해요. 여행 때문에 1월 2일부터요. 1월 2일부터, 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 식단 하는 동안에 제가 해시태그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진화 디톡스 챌린지, 그리고 진화 디톡스 레시피, 진화 스무디 레시피, 이런 거 이렇게 태그하시면 서로서로 같이 태그하신 분들 서로 응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늘 응원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저도 이 디톡스를 거의 지금 한지 꽤 오래됐어요. 5년? 6년 된 것 같은데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그렇게 계속 해봤는데도. 근데 제가 인스타를 하면서 챌린지 지금 세 번째인가? 그래서 두 번은 앞전에 두 번은 다른 분들이랑 같이 했잖아요.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막 피드 올라오고 하면 저 되게 힘이 나고 막 배고프다가도 막, 이거 꼭 같이 완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좋아요. 그래서 다른 해시태그 누르시면 다른 거 같이 하시는 분들 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스파이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지볼이나 퀴노아 볼에 밥 포함 아니에요. 퀴노아를 밥 대신에 드시는 거예요. 근데 퀴노아 싫으시면 밥 드셔도 돼요. 제가 뭐 현미밥도 상관없다 했는데 현미 100% 힘드시면
현미 반, 백미 반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 그것도 힘드시면 밥 드셔도 돼요. 밀가루만, 그러니까 2단계까지는, 2단계, 3단계까지죠. 3단계까지는 밀가루를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정원 언니 다음에 또 봬요. 스무디요? 네, 스무디 진짜 맛있죠. 저 스무디 좋아해서 사실 간식으로도 자주 먹어요. 제가 양을 정해놓지는 않아요. 그래놀라 드실 때 저는 스무디 볼에 토핑 같은 거 올릴 때는 한두 스푼 정도 올려 먹고요. 그리고 요거트 볼에 넣어 먹을 때는 한 그거 2배 정도 먹어요. 한 3, 4스푼? 네. 아빠 밥 숟가락으로. 그람 수를 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식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따라 하시면 그게 얼만큼 더 많이 먹고 적게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큰 영향이 되지 않아요. 네, 스무디 챌린지와 상관없는 질문 하셔도 돼요. 네, 오트밀도 좋아요. 네, 큰 수저요, 큰 수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챌린지 하시는 분들한테 이미 메일을 보내드렸거든요. 식단이랑 주의할 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처음 라방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아, 애들 셋 육아하면서요. 이거는 조금, 요령이 필요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단, 도시락이랑 아침을 준비를 하고 플러스 점심 먹을 거 식재료를 다 준비를 해놔요. 새벽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큰애가 유치원에 가요. 아침에. 그리고 거의 이제 월화수는 12시에 오고 목금은 3시쯤에 오거든요. 큰애가. 근데 큰애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이제 둘째랑 셋째가 남잖아요. 셋째를 아침 낮잠을 재울 때 그때 시간이 언제든지 무조건 점심을 준비해요. 점심을 해놔요. 그리고 저희 둘째는 이제 잠깐 혼자 놀 수가 있는 나이에요. 그래서 셋째가 자면 무조건 점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차려놓고 큰애가 오면 데워서 먹죠. 그리고 저녁은 첫째가 오면 첫째랑 둘째가 엄청 잘 놀아요. 그리고 막내는 또 중간에 낮잠을 자요. 그때 저녁을 해요. 굉장히 이 시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요령껏 하고 있어요. 체력이요. 이게 잠은 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많이 저도 자려고 하면 끝없이 자게 되는데 지금은 식단 때문인지 아니면은 제가 습관이 돼서 잠이 많이 없어진 건지 지금은 눈이 그냥 알람 안 맞춰도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는 무조건 떠져요. 현미밥 대신에 고구마로 대체가 가능하긴 한데 곡류를 좀 더 드셔주는 게 포만감에 좋을 거예요. 제가 좀 시간을 빡빡하게 사용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막 DM으로 사실 뭐 애기 봐주는 사람이 혹시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고 제가 많이 중간중간 준비를 해놨다가 그 준비해 놓은 걸로 빠르게 이렇게 뭐 볶음을 한다 그러면 식재료를 다 잘라놓고 아침에 그리고 시간이 잠깐 났을 때 막 그렇게 요리만 해서 만듭니다. 자는 거는 한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자요. 근데 이게 밥이 고구마보다 그거 좀 개인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저는 밥이 더 좋아요. 밥이 저는 조금 더 포만감이 좋은 것 같고 또 곡류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특히 퀴노아나 그런 것들은 단백질도 있고 또 고구마도 물론 좋은 식품이긴 한데 저는 어차피 디톡스 챌린지가 끝나면 일반식을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연습할 겸 밥을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생 밥을 안 먹을 게 아니니까. 네, 아기가 많아지고 제가 또 이렇게 혼자서 아기를 보다 보니까 결국은 제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나을 때마다 조금 더 잠을 줄이긴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정 고구마가 너무 좋으시면 드셔도 괜찮아요. 뭐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뭐 과일이나 아니면 채소 중에서는 드시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드셔도 괜찮아요. 눈동자의 상처예요. 이게 매력적인가요? 저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많이 물어봐요. 만나는 사람들이 눈에 막 핏줄 터졌다고. 그래서 20대 때는 막 서클렌즈도 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살아요. 네. 퀴노아요. 모래 씹는 기분은 저는 아닌데, 근데 살짝 밥도 뭐라 그러지? 된 밥 싫어하시면 퀴노아가 약간 껄끄러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식감 괜찮아요. 저는 한 번은 트라이 해보실 거를 추천해요. 맛있어요. 샐러드, 특히 과일 같이 넣어서 샐러드로 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봐요. 이제 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녀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목이 제가 되게 많이 잠겼어요. 운동이요. 운동은 약간 지금 제멋대로긴 한데 요새는 제가 친정에서 휴가 기간이어서 많이 안 해요. 근력 운동 거의 안 하고 요새 근데 너무 많이 먹고 맥주도 많이 먹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몇 번 뛰기는 했어요. 밖에 나가서 그냥 뛰고요. 근력 운동은 홈트로 하고 있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애들 잘 때 하는데 제가 한 번 올려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거의 비슷하게 해요. 단순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체 운동, 한 번은 등 운동, 한 번은 복근 위주 이렇게 해서 3번 하면 맥시멈 하고요. 그리고 적게 하는 주는 2번 해요. 비공개 계정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스무디 챌린지. 비공개 계정이신 분들도 그냥 자기 계정에 리그램 하시고 제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하실 수 있었는데 사실 왜냐면 제가 지금 하시는 분들이 80분 정도 돼요. 제가 그거를 꼭 이렇게 미션을 드린 이유가 그냥 그래도 제가 열심히 식단을 만들었으니까 조금의 어떤 미션을 통해서 열심히 본인도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부탁드린 거예요. 네, 저는 3분할 해서 하루는 하체만 해요. 그리고 하루는 등만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운동하기 전에 2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유산소는 그때그때마다 유튜브에서 찾아서 많이 봐요. 그냥 뭐 10분 유산소, 뭐 홈트 유산소 이런 거 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간단하게 준비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체 운동하는 날은 스쿼트, 뭐 런지 우리 다 아는 거 그런 위주로 많이 하고요. 개수는 많이 하진 않는데 좀 중량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등 운동도 뭐 데드리프트나 뭐 이런 위주로 하고요. 그것도 중량 위주로 좀 많이 하고 복근 운동은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데 복근 운동은 좀 하기 싫어서 거의 운동 영상 찾아보면서 많이 해요. 비공개 계정으로 지금 라방 들어오신 분들 너무 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본인 계정에다 리그램 해주시고 비공개 계정도 괜찮아요. 리그램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저한테 DM 주세요. 그럼 제가 메일 보내드릴게요. 원래 늦어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메일 보내드릴게요. 네. 라방 지금 제 방으로, 제 방 맞죠? 제 방으로 보시는 분들도 너무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DM 보내주세요. 저는, 이게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첫째 낳고도 25kg 쪘고요. 첫째 출산하기 전에,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25kg 쪘고요. 그때 아기를 가지기 전 몸무게가 51kg 정도였나 52kg 정도였나 했는데 아기 출산 직전 몸무게가 75kg가 넘었었어요. 근데 제가 70kg 넘고는 몸무게를 거의 안 재서 확실한 거는 아마 25kg 정도 쪘을 거예요. 그리고 살을 쫙 다 뺐어요. 한 48kg까지 아기 낳고. 그리고 또 둘째를 가지고 또 그렇게 쪘어요. 48kg에서 또 75kg 정도까지 쪘어요. 그리고 스무디 시작 기간은 1월 7일 월요일부터예요. 네, 제가 친정에 그 전에는 계속 있어서 저도 할 여건이 안 돼서 그리고 신년에 또 뭔가 먹을 것 같아서 제가 1월 7일부터 DM이 다이렉트 메시지예요. 제 거 누르시고 샌드 메시지 누르시면 아마 메시지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몸무게가 둘째, 셋째까지 아무튼 25kg씩까지 찌고요. 셋째 같은 경우에는 얼마 만에 한 3,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살 빼는데. 근데 25kg 중에 처음 10kg는 모유수유 하면서 저절로 빠졌어요. 그리고 대략 15kg 정도를 식단이랑 운동하면서 뺐어요. 한 3개월 정도 만에. 한 달에 한 5kg 정도씩 뺀 거죠. 근데 저는 살 뺐을 때는 지금이랑은 식단이 조금 다르긴 했어요. 그때는 약간 단백질 위주로도 많이 먹었어요. 닭가슴살도 좀 먹고. 근데 칼로리 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약간 열량을 좀 줄여서 먹었어요. 소식 위주로. 그래서 한 끼에 그 밥이면 밥 반 공기, 그리고 고구마면 고구마 하나, 호밀빵이면 한 조각, 그렇게 탄수화물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맨날 먹는 것처럼 단백질, 뭐 생선, 닭가슴살, 뭐 소고기, 이런 거 좀 먹고, 그리고 채소 잔뜩 해서 그렇게 한 끼씩 세 끼 먹고, 또 간식으로 삶은 달걀이나 아보카도, 아니면은 에그 샌드위치 이런 거를 먹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좀 먹었어요. 근데 대신 먹고 싶은 메뉴는 먹되 한 끼 소식은 꼭 해가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운동을 같이 매일매일 운동은 거의 한 4, 5일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그렇게 해서 3달 정도에 만에 15kg를 뺐습니다. 네, 다이어트가 쪽지예요. 살 뺐던 기간은 모유수유 아니었어요. 저 셋째는 모유수유 일찍 끊어서 분유수유를 일찍 시작해서 모유 다 안 하고 살을 뺐죠. 근데 저는 모유수유 중에도 식단은 아니지만 조절을 했어요. 근데 전량은 안 줄었는데 모유수유 중에 저염식으로 먹고 현미밥 먹고 그리고 간식은 싹 끊었어요. 왜냐면 간식은 저는 모유에도 안 좋다고 그냥 생각을 해서 간식 대신에 아보카도랑 에그 샌드위치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물이랑 코코넛 워터를 되게 많이 마셔서 전량은 안 줄었는데 살은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모유수유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식단 조절을 좀 해서인지 그렇게 해서 뺐어요. 강박이 무섭죠.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해 주신 답변은 앞부분에 미리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 아마 제 방으로 보시면은 제가 말했을 거예요. 다. 식단 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저도 20대 때 다이어트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다이어트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식단을 찾다 보니까 지금처럼 약간 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를 하는 그런 식단으로 오게 되면서 그런 강박 같은 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음, 소식보다는 간식을 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간식은 어차피 수유에도 그렇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진 않으니까 소식보다는 모유수유 중에는 식사는 세 끼 꼭 드시고 충분히 많이 드시고 간식을 좀 건강한 걸로 바꿔보세요. 그것만 해도 저는 살이 빠지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맞아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음, 먹고 싶은 게 전 너무 많아서 오죽 많았으면 임신했을 때 엄청 살이 쪘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식단에 대한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설탕이나 가공식품이나 패키징된 식품들은 사실 중독성이 엄청 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은 더 먹게 되고 안 먹으려고 하면 또 점점 안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조금씩 새해에는 같이 또 저희 좀 클린한 입맛으로 해봐요. 네. 간식 끊는 게 진짜 어려워요. 처음에는 진짜 어려운데 이런 계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간식에 대한 입맛이 막 땡길 때마다 이런 스무디로 하루나 이틀 정도 챌린지를 하고 나면 또 간식 생각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간식 대신에 저는 과일을 많이 먹는데 과일이나 비트를 로스트 해놓은 거를 냉장고에 항상 보관하고 있다가 정말 배고플 때 비트를 막 먹어요. 저는 부종이 정말 심해요. 부종 정말 심해요. 막 코끼리 다리처럼 땡땡 부어요. 근데 어 근데 좀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짠 거를 안 먹기 시작한 지 오래돼서 부종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해산물은 제일 마지막 단계부터 드셔도 돼요. 제가 그때 어, 그, 육류가 되는 게 마지막 단계죠. 4단계. 네. 그때는 해산물도 드셔도 돼요. 네. 소고기, 기름 없는 소고기, 그리고 닭가슴살, 생선, 연어는 괜찮아요. 그리고 해산물, 뭐 새우나 오징어 같은 거 드셔도 돼요. 근데 막 기름이 너무 많은 부위는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서 디톡스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단백질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름이 너무 많이 보이는 피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임신 아닐 때도 엄청 부어서 식단 이렇게 하다가도 저도 친구들 집이나 이런 데 초대를 많이 받으면 가서 먹거든요. 근데 한 번은 짬뽕인가 먹었는데 진짜 반지 안 빠질 정도로 엄청 부었어요. 그리고 이게 평소에 어느 정도 저염 식단이나 운동 많이 하고 다이어트 식단 하신 분들이 더 붓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써요.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다 됐거든요. 얼굴도 붓죠. 네. 근데 얼굴이 너무 많이 붓는 거는 사진으로 제가 인스타에 안 올리니까 사실 네. 안 먹던 음식이 손이 정말 안 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바꿀 때 어려웠는데 일단 기본 식단으로 밥이랑 우리 뭐 약한 나물이나 채소 반찬을 간을 아주 약하게 해서 먹는 걸로 시작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두 가지 정도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뭐, 나 키노아 안 먹어봤으니까 키노아를 먹어봐야겠다, 이번에. 아니면 야채를 뭐 나물이나 이렇게는 많이 먹었지만 샐러드로 한 번쯤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한 번씩만 시도를 해보시면 또 점점 가다 보면 어렵진 않더라고요. 네. 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이유식 정도는 아니에요. 이유식 정도는
아니요. 근데 진짜 소금 조금이랑 허브나 향신료를 많이 넣으시면 간을 많이 안 해도 맛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저는 간장 양념 같은 것도 저 한식도 많이 먹어요. 불고기 같은 것도 다 해 먹는데 저는 간장이랑 오렌지를 짜서 넣어요. 근데 그럼 또 되게 맛있어요. 설탕 대신에 오렌지 같은 거 짜서 넣고 간장 넣고 하다 보면 그 많이 좀 졸이거나 그러면 되게 캐러멜처럼 이렇게 스티키해져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라방 한 지 1시간 지났고 저는 여기가 밤 12시예요. 그래서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또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식당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DM 주시면 제가 DM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앞부분에 제가 여태까지 주셨던 질문들은 다 대답을 했으니까 한번 제 방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불고기 할 때 오렌지를 짜서 넣어요. 네, 열심히 하면 되게 좋아요. 그 디톡스 하고 나면 정말 뭐 마음도 좋아지고 몸도 활력 있어지고 저는 좀 약간 더 긍정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